창설된 지 15년이나 지났지만 특전사에 UDT에 강철 부대에 밀려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비밀의 부대가 얼마 전 그 고삐가 풀리게 되고 포효를 하며 무시무시한 위력을 뽐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의 등장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같은 주변 열강은 물론 주적은 지하 벙커를 더욱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할 계획을 짜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대한민국 2급 기밀의 부대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군사력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한반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영향력은 현격히 약해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은 그 나라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거리까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전 세계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미국을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완전히 폐기되면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투하할 수 있게 만들 부대, 바로 육군 미사일 사령부입니다. 세계와 우주를 향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는 무국부대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주적의 탄도탄 전력에 맞서기 위해 2006년 창설된 육군 유도탄 사령부를 나날이 발전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와 핵 미사일 탐지 체계인 킬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2014년 육군 미사일 사령부라는 이름과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미사일이라는 무기 자체가 현재 모든 국가 간 서로에게 가장 위협적인 화력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그 자세한 역할과 임무는 군사적으로 기밀입니다. 유도탄 사령부 시절에는 그 존재조차도 기밀로서 창설된 지 7년이 지나서야 국방부 문서를 통해 그 존재가 공식화되었을 정도입니다. 초기에는 면회조차 자유롭지 못하였고 출타 시에는 부대 마크를 제거해야 하는 등 대위 수준이 높았으며 2013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도 미사일 사령부의 현무 시리즈가 엉뚱한 5분단 마크를 달고 등장하기까지 하였죠. 최근에서야 일부 일반 부대 수준으로 공개가 허용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미사일이란 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길래 국가적으로 이렇게나 꽁꽁 싸매고 있는지 간단한 예를 통해 알아보면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북한이 미사일 하나의 국력을 총동원하여 세계를 상대하는 유일한 국가인 초강대국 미국을 협박하고 대통령을 회담장에 끌고 나올 수 있게 한 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태평양을 건너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조그만 최빈국인 북한을 미국이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많은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에 상륙할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미사일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북한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지상뿐만 아니라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SLBM까지 개발하여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설상가상 중금속 탄두가 아닌 핵탄두까지 탑재할 능력을 보유하게 되니 미국이 북한의 위협과 협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북한은 대기권을 뚫고 나가 대륙을 건널 수준으로 신나게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그 제한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우리가 현재 보유한 미사일의 위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시작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도 한국과 미국은 혈맹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 미군은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언급하였고 이에 대노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외치며 나이키 미사일을 모체로 미사일의 국산화 사업인 백곰 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게 되죠. 이를 눈치챈 미국은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였고 미사일에 핵무기까지 탑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백곰 사업이 나이키 미사일을 베이스로 하는 것인데 나이키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한 요격용 버전도 존재하였기 때문이죠. 후에 밝혀진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 당시 대한민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습득과 더불어 핵무기 기초연구도 진행했었다고 하니 결론적으로 근거가 없는 의심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서해 5도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인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게 된 것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시작인 것이었죠. 이런 전제 조건 하에 백곰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정권이 바뀌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무라는 미사일로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사거리는 가지지 못하였고, 이는 심지어 주적인 북한의 전역을 커버하지도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990년도에는 군사무기인 미사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던 지침이 로켓 시스템으로 확대되며 과학, 산업용 로켓까지 연구조차 못하게 되기도 하였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스커드, 노동, 대포동 미사일 등 끊임없는 미사일 전력 증강에 열을 올렸고, 수많은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상대로 사거리 지침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관철되지 않자 주적과의 전력 차이가 벌어질 것을 우려한 국방부는 지침을 무시하고 그냥 개발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사거리는 300km, 800km로 점차 늘어났으며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무제한으로 개정이 되는 등 개정을 거듭할 때마다 각각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로호 개발이 가능해지기도, 지하시설 파괴가 가능한 벙커버스터 수준의 업그레이드된 미사일을 확보하기도 하였죠. 미사일 사령부는 현무로 통칭되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퇴役한 현무1을 시작으로 현무2, 현무4의 탄도미사일군과 현무3로 불리는 순항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최신 버전인 현무4를 통해 미사일 사령부의 위력에 대해 유추해볼 수가 있는데, 유효 사거리는 800km로 주적이 주둔하고 있는 전역을 커버가 가능하며 탄두는 무려 2.5톤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탄두가 마하 10가량의 속도로 낙하하게 되고 이를 통해 1kT의 위력을 낼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kT의 위력은 숫자 그대로 1000톤의 TNT가 터질 때의 위력인데, 이를 지구에 운석이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파괴력 정도로 빗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전술핵에 맞먹는 위력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180m까지 관통할 수 있는 현무4가 전술핵에 맞먹는 급의 벙커버스터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로 보여지며 전술핵의 위력에 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술핵을 사용하게 되면 곧바로 상대의 핵보복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중금속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핵전쟁 확산의 리스크는 피하면서 그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가 된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으며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는 시선이 많은데, 이는 기존에도 탄두 중량을 조절함으로써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하였고, 이를 위에서 이야기한 주변 열강들의 수도를 포함 영토의 대부분을 타격 범위에 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모든 제한이 해제되면서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그 영향력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고삐가 풀린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사일 사령부는 어떻게 전력을 증강시켜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적을 포함 잠재적인 적이 비교적 근거리에 밀집하여 있기에 ICBM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통해 요격이 불가능한 화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발사 원점이 비교적 노출되기 쉬운 지상의 발사대를 넘어 SLBM을 개발하여 안창호함과 같은 잠수함에 무장하여 주적은 물론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까지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무4의 도입으로 미사일 사령부는 예하 부대를 늘리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위에 이야기한 여러가지 방향으로 발전이 필연적이기에 더욱더 그 위력과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대입니다. 주권국가이자 선진국으로서 그에 걸맞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자 방위 차원의 화력을 보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킬 육군 미사일 사령부의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는 군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